한국에서 아파트 투자, 여전히 관심들 많으시죠? 근데 가격이 정말 너무 높아서 특히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여러분들은 좀 막막하다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돈으로 접근해 볼 만한 1층 아파트 투자, 이게 과연 현실적인지, 또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격 차이, 이거부터 좀 봐야겠죠? 자료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1층 매매가는 고층보다 보통 한 10%? 많게는 뭐 20% 이상 낮게 형성이 되네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기름 뉴타운 푸르지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 원, 와, 잠실 레이크 팰리스 116제곱미터는 2억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꽤 크죠. 아무래도 뭐 조망이나 사생활 보호, 또 1층이니까 소음 문제, 이런 단점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근데 여기서 전문가님이 주목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이 전세가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매매가처럼 전세가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보통 보면 한 5%에서 10% 내외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1층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런 수요층이 꾸준히 있거든요. 1층만 찾는 분들이요? 네, 예를 들면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막 뛰어놀 어린아이들 있는 집, 네네. 층간소음 걱정 없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도 점점 늘고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1층이 단점이 아니라 어쩔 땐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와,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매매가 차이는 큰데 전세가 차이는 적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가율이 있잖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게 1층이 더 높게 나타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 전세 끼고 집 살 때 여러분이 실제로 넣어야 하는 내 돈, 자기 자본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가 매매가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라서 3억이 필요하다고 쳐요. 네. 근데 같은 단지 1층이 매매가는 한 8억 7천인데 전세는 6억 7천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 2억으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1억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거의 뭐 한 30% 정도 투자 부담이 확 줄어드는 셈이니까 시드머니가 좀 부족한 분들께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솔깃한데요. 적은 돈으로 일단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수익률은 어떨까요? 자료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년간 30% 상승한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1층의 투자 수익률, ROI라고 하죠.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높게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고층이 100% 수익 낼 때 1층은 130%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오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상승기에는 이제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죠.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셈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네. 하지만 이게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락기에는 그 위험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락기에는 또 반대군요. 네.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만약 5년간 20% 하락한다. 이러면 1층은 자기 자본 대비 손실률이 마이너스 85%까지 가요. 근데 고층은 마이너스 66% 수준이거든요. 손실폭이 훨씬 크네요. 네. 하락폭 자체가 더 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팔려고 할 때 매도 자체가 고층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과거 하락기, 예를 들어 2018년에서 19년 잠실 쪽 데이터 보면 저층의 가격 조정폭이 고층보다 더 컸던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이게 참 접근성은 좋은데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지고 팔기도 어려울 수 있다. 리스펙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좀 부족한 분들께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일단 발을 들이고 투자 경험을 쌓아보는 일종의 뭐랄까 실전 훈련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투자 훈련이라는 표현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해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치 쌓고 이걸 발판 삼아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네, 그런 디딤돌 역할은 할 수 있죠. 다만 그 훈련이라는 말처럼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싸다고 덜컥 접근하면 안 되고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같은 1층이라도 다 같은 1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테라스가 딸려 있다거나 아니면 앞에 작은 정원이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단지 내에서 위치는 괜찮은지, 이런 개별 물건의 특성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당연히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올 건지, 즉 매도 시나리오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세워둬야 합니다. 출구 전략이 필수군요. 네, 특히 하락기에는 선제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층 아파트는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시장 진입이 좀 쉽고, 상승장에서는 고층 딸에서 같이 오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드머니가 부족한 여러분께는 분명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접근성과 잠재 수익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더 큰 손실 위험, 그리고 낮은 황금성, 팔고 싶을 때 잘 안 팔릴 수 있다는 거. 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접근성과 리스크 관리, 이 사이에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또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맞춰서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낮은 진입장벽이라는 그 달콤함에 너무 빠져서 하락장의 위험을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나중에 어떻게 팔지 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덜컥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1층 선호 수요층 있잖아요. 노인 가구나 어린 자녀 있는 집, 반려동물 키우는 집, 이런 가구들의 비중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령화도 심해지고 반려동물 인구도 엄청 늘었죠. 네, 이런 인구 구조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앞으로 1층 아파트의 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치, 또 환금성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본 자료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네, 없더라고요. 하지만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